먼저 좀 평이한 거부터 할게요. 그 그래프 나와 있는 25번 문항은 그 수업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문제를 내봤자 딱 두 개밖에 못 내요. 뭐요? 말 그대로 한글로 내용 일치를 내거나 아니면 문법만 내요. 비교 부분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작년에서부터 좀 조금씩 이 부분에도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25번에서부터 28번 그 내용 일치 문제들, 실용문 이런 거 있잖아. 인물 설명. 근데 그거를 실전에 내신에서 낼 때는 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거 너네 생각해 보자. 이거 주장이 있어요? 없지. 빈칸으로 들어갈 만한 핵심 문장이 있어? 없어. 순서 상관이 있을까? 순서. 이거 1번 문장, 2번 문장 순서가 바뀌면 안 되냐? 아니야, 돼. 그래서 순서 문제, 흐름 문제 못 내고요. 주제 못 내고요. 핵심 주장 못 내고요. 그럼 낼 수 있는 문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법. 특히나 이게 비교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PP 이런 PP 형태를 낸다거나 혹은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수일치를 낸다는 등 이런 문제밖에 못해. 문법. 둘째로는 말 그대로 그냥 내용 일치, 그냥 그대로 되는 정도. 한글로 내용 일치 냈었던 거. 실제로 이거 한글로 내용이 냈었어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평이하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설은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귀찮아서. 왜? 왜요? 너무 노잼이야. 그래도 먼저 하는 게 어디잖아요. 매 맞으려면은 저거 해야 돼요. 다람쥐 해야 돼, 다람쥐. 그래서 다람쥐 말고 좀 평이한 거부터 합시다. 몇 번부터 할 거냐면 34번부터 할 거예요. 다람쥐부터 해요. 싫어. 다람쥐 머리 깨져. 그래서 좀 멀쩡할 때 해야지. 안 결정해요. 다 깨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34번부터 할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내용을 잘 들었던 내용이어서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갑시다. 식물에 생명 유지를 위한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 반응이에요. 요게 냄새와 소리로 식물이 의사소통을 나타낸다 정도예요. 얘들이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약간 살고 싶어, 아프된다. 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냄새랑 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 말을 한다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생존을 위한 반응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 생존을 위한 반응이다. 그래서 냄새와 소리로 그것을 나타낸다 정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 너네 풀 많은데 잔디밭 같은 데 가서 잔디 존나 뽑아보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뜯어가지고 막 뜯지 말라는 데가. 근데 뜯어서 보면은 혹은 잔디를 이제 찢어서 보면은 그게 아마 손에 풀내음이 막 묻거나 그럴 거야. 그런 것처럼 저 냄새 같은 걸로 얘가 생존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기척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식물이 소리를 내기도 해요. 저거는 실제 실험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실제로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트 뭐 한대요? 의사소통을 한대요. 비록 우리 인간이 하는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말로 하잖아. 근데 얘들은 그렇게 말로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의사소통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식물들은 그들의 불만족스러움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하냐면 센스가 뭐죠? 네, 향기를 통해서 뭔가 자기 기분 안 좋아 이런 걸 나타낸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냄새를 알고 있어요. 바로 어떤 냄새냐? 바로 hangs in the air,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뭐 하고 난 후에 after you have mowed the lawn, 잔디를 깎고 난 후에 잔디 깎고 나서 우리
우리 잔디 깎아보는 경험이 많이 없겠지만 뭐 잔디 관리해주신 분들 한번 지나가다 보면은 냄새 풀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냄새 맡아본 적이 있죠? 하면서 맞아요. That's actually an SOS. 그것이 일종의 SOS 신호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냄새 얘기야. 여기까지 냄새 얘기. 그다음 몇몇 식물들은 뭘 사용한대요? 사운드, 소리를 이용하기도 한대요. 야, 소리를 이용한대. 놀랍지 않냐? 너네 식물이 소리 낸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언제? 요체. 어? 요체. 어디 쇼츠에서? 맞아요. 소리는 소리인데 비록 이 소리가 at a frequency 주파수에 있긴 하지만 어떤 주파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겠죠 당연히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주파수이긴 하지만 소리를 이용한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접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냄새는 납득은 가. 근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잖아. 그래서 얘가 우리가 좀 못 믿을 것 같아서 얘가 본문에서 실제 사례로 실험을 했던 걸 보여줘요. 실제로 연구원들이 식물들 가지고 그리고 뭐 가지고서 마이크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래서 정말 확인해보고 싶었대요. 얘들이 문제의 소통을 정말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식물에서 나오는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식물이랑 마이크를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 실험을 통해서 밝힌 게 뭐냐면 식물들은 produce 뭐 한대요? 만든대요. 뭘? high frequency 고주파의 클리킹 노이즈는 뭐라고 나와있냐? 딸깍. 딸깍딸깍 거리는 어디 있어? 여기 없구나. 그냥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두 번째 알아낸 사실은 이 식물들이 can make 만들 수가 있는데 딸깍딸깍 소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내요. 언제 만드냐? 바로 for different stressors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 때문에 서로 다양한 소리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라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오고 B라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 등 소리가 다양하다야. 원인에 따라서 소리가 다양하다는 게 지금 보였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식물이 내는 소리가 있어. 언제? It's not getting watered. 물을 먹지 못했을 때. 얘들 물 필요하잖아. 근데 물을 못 먹은 상태야. 그럼 목마른 상태가 되겠지. 그때 만드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differs 다르대요. 어떤 소리랑 다르냐면은 the one it will make when a leaf is cut. 그 잎사귀가 잎이 잘렸을 때 만드는 소리랑은 다르대.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다? 다르다 정도로 보는 거죠.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리고 생각해봐. 야 물을 못 먹었을 때 내는 소리도 있고 잎사귀가 잘렸을 때 내는 소리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식물이 아플 때 소리를 낸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 물 못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될 테고 잘리는 것도 아픈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얘가 말해줘요. 그런데 있잖아요. It's worth noting.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되냐? Experts don't think.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된대요.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Plants are crying out in pain. 식물들이 고통에 울부짖는다 라고 생각을 한대 안 한대?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식물들이 아플 때 소리를 내요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여태까지 봤었을 때는 우리가 아플 때 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파서 내는 소리가 아니래. 그럼 다른 이유 때문에 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뭔지 이제 말해줄게요. 오히려 it's more likely 더 있음직하고 더 가능성 있는데 바로 뭐가 가능성이 있냐면 these reactions are knee-jerk survival actions. 이러한 반응들, 소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응들은 일종의 knee-jerk, 자동적인 무슨 반응? survival actions, 생존 반응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파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기 위한 반응일 뿐이다 라는 거야. 생존? 식물이 왜냐하면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living organisms 뭐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잖아. 살아있는 유기체고요. 또한 유기체들의 모든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야. 결국 식물도 생유기체고 유기체의 목적은 생존이니까 식물의 목적도 생존이 된다라는 거죠. 아파서 소리 낸다기보단 생존하기 위해서 내는 거다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 이렇듯 방금 위에서 보셨던 냄새나 소리를 통해서 냄새나 소리는 바로 이 식물들의 도구와 다름이 없답니다. 뭐 하고자 하는 defend, 방어하고자 하는 뭐에 대항하여 그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항한 일종의 방어기작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식물은 아파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아파서 냄새를 내는 것도 아니라 단지 생존을 위한 일종의 표현을 소리와 냄새로 나타낸다 정도예요. 괜찮죠? 이런 쉬운 내용이에요. 정리 좀 바로 하고 뒤에 거 좀 할게. 학교에서 이거 다 했지 이미. 이지하죠? 자 그러면 할게요. 먼저 첫 문장 보시면 요 although란 놈 있죠? 우리가 저거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인 건 알고 있지? 그럼 문법적으로 한번 보자. 저걸 접속사라고 불러, 전치사라고 불러? 접속사라고 불러요. 접속사면 원래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덩어리가 오냐, 문장이 오냐? 문장이 와야 되지. 다시 말해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가도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죠? 왜? 얘들아 요거는 잘 명시해 보자. 저런 although나 혹은 because 이런 놈들을 접속사는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부사처럼 쓰이니까. 그럼 얘들은 접속사니까 원래 뒤에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이게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다르게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냐면 바로 분사 부분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분사 부분 만드는 방법 기억나? 당연하죠. 그럼요. 부사절 접속사로 이루어진 부분을 분사 ing나 pp로 바꾸는 거였지. 그때 과정을 잘 생각해봐. 첫째, 주어를 비교해서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생략이었지. 둘째, 동사의 시제를 따져서 시제가 다르면 have pp로 바꾸거나 시제가 같으면 그냥 냅두는 거였죠. 셋째 과정이 중요해. 셋째 과정은 동사에 뭘 붙이는 거였어? ing를 붙이는 거지. 이때 뭐가 나오면 생략이 가능하겠지? 빙 ing가 붙어서 빙이 해버리면 생략이 된다고 했잖아. 넷째, 접속사도 날려도 된다였지. 그럼 여기 구조가 지금 그런 상태야. 부사절 접속사는 살아있는데 ing나 pp가 안 보이죠. 문장도 안 보이고.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빙이라는
현재 분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being이란 놈이 생략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써도 된다예요. 네, 거기보다 더 저 부분이 지금 뒤에도 또 나와. 이따가 저거는 다시 한번 추가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 가보세요. 식물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이 방식은 인간이 하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비록 같진 않다고 했잖아. 질문, 인간이 뭐 하는 방식?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두란 인간이 하는 방식에서 이 두라는 말은 앞에 의사소통하다라는 communicate를 대신하는 동사가 되죠. 그래서 일반 동사니까 두더지라는 두 동사를 쓴 거고 are이라는 비동사를 쓰시면 틀리죠. 이 말이 돼요. 앞에 있는 communicate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몇몇 사람들은 이제 식물들의 디스컨텐트를 향기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했는데 디스컨텐트가 무슨 뜻이냐? 네. 일단 너네 그 유튜브 할 때 유튜브 컨텐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컨텐츠가 무슨 뜻이야? 컨텐츠. 아, 유튜브 컨텐츠는 들어봤다며. 컨텐츠가 첫째로 내용이란 뜻이 있어요. 유튜브 컨텐츠가 이거야 원래는. 그런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의미가 추가가 되는데 바로 이게 뭐가 있냐면 만족 혹은 만족스러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 컨텐츠란 단어 앞에 디스가 붙어 있지. 그럼 동의어야 반대말이야? 반대말이니까 무슨 감정을 나타내는 건가? 불만족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요거랑 동의어로 볼만한 게 만족하다란 단어 있지. 우리 원래 고1 때 배운 단어 satisfy란 단어 기억나? satisfy. 그거의 동의어로 칠 수 있죠. 그래서 satisfy에서 명사 형태인 satisfaction 이란 단어가 만족이니까 요거의 반대말 unsatisfaction 이란 단어가 동의어가 되겠죠. 내용일치 때문에 동의어 알려드린 거예요. 아, 야, unsatisfied. 씨, 언이 왜 나와? 언이 아니잖아. 디스 소리. 이겼어? 네요? 심판 이겼고 하나 심판 50 때문에 졌어요. 아, 까비. 근데 이겼으면 되지. 상 탔어? 네? 상금 탔어? 상금을 안 줘. 언제 줘? 안 줄걸요. 500. 근데 오늘 날씨가 학교에서 안 먹으니까. 근데 오늘 날씨가 좋다. 학교에서 하는 거야. 오늘 날씨가 왜? 좋다. 나는 오늘 비 올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날씨가. 지금 시작했어. 보고. Dissatisfaction. 자, 그러면서 이제 너가 잔디 깎았을 때 예시를 들어주죠. 그게 SS 신호야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가 뭔 내용이었냐면은 냄새 얘기였어요. 자, 이제 누구 얘기해야 돼? 소리 얘기하겠지. 몇몇 애들은 소리도 사용한대요. 놀랍잖아.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맞아요 소리입니다 라면서 덧붙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ough at a frequency that we can't hear 비록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이지만이라고 되어 있지. 자, 이것도 똑같아. 도우가 맨 처음에 있는 올도우랑 같은 놈이야. 그냥 부사절 접속사라고. 근데 얘 뒤로 주어 동사가 안 보이지. 그럼 뭐가 와 있어야 된다고? 분사가 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분사도 안 보이지. 왜? 누구? 그렇지. 여기도 똑같이 그냥 빙이 생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빙을 써면은 될까 안 될까? 써도 돼요. 그냥 생략했을 뿐. 생략은 너네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랬잖아. 빙은.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지 못하잖아. 소리로 어떻게 식물이 소리를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면서 이제 회의적일 수 있으니 얘가 연구를 들먹이죠. 야 봐봐, 연구했단 말이야. 실험했었어. 실제로 실험해가지고 뭘 가지고 했냐면 마이크 가지고 실험했단 말이야. 왜? 확인하기 위해서. 뭘 확인하려고? 정말 얘들이 뭐라고 할까? 응급신호? 구조신호? 위험한 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마이크 가지고 했다고. 지금 이 if가 해석이 되는 게 뭐뭐인지 아닌지인 거 보이세요? 그럼 요걸 whether이라는 놈으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되죠. whether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더 포괄적으로 쓰인 놈이니까 동의어인데, 그냥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여러분들 내신형에서 if나 whether 따위가 나와 있잖아. 뭐뭐인지라는 뜻으로 명사절로 쓰이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저 자리에 대시 안 된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대시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 야 너네 여기에 실제로 대스로 바꿔서 밑줄이 쳐져 있다고 생각해봐. 맞는가 틀린가 판단할 거야. 그럼 우리 뭐 할 것 같아? 뒤에부터 보겠죠? 뒤에 보니까 주어 그들은 동사 기록할 수 있었다. 무엇을? 어떤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전한 게 보일 거야. 그리고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동사 자리니까. 그럼 뒷문장이 완전한데 선행사가 없으면 무슨 사 자리였어? 명사절? 접속사 자리란 말이야. 그럼 명접 중에서 that 있냐 없냐? 있잖아. 그럼 that 맞잖아. 아니라고.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는 명접 자리가 원래 맞아. whether도 명접이고 if도 명접이야. that도 명접이야. 근데 차이가 뭐야? 해석이야, 해석. 그냥 해석이 달라. 지금 여기는 마이크 가지고서 실험했지. 왜? 우리 정말 연구원들이 그 소리를 기록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대시로 넣게 되면은 그들은 기록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확인한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if 자리 나오거나 whether 자리가 나오면 여러분 조심할 건 명접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문법 문제는 주로 해석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낚이는 경우가 많아요. whether는 꼭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목 아파. 오늘 커피를 못 마셔서 그래. 저 단 거 마셔가지고. 원래 씁쓸한 거 먹어야 되는데 카페인 채우고. 살아오세요. 그래, 고생이 많다 아침부터.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 인원이 좀 적더라. 아니 안 온 거예요. 누구? 얘들이. 원래 서원이도 거기 서원이 없구나 거기 지금. 자 그다음 왜 안 오지? 안 온다. 학교는 어떻게 잘 가지? 걔가 저거 안 신기해 죽겠어. 해야지.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연구원들이 밝힌 게 뭐냐면, 여기도 명점이죠. 이거 쉬우니까 좀 빨리빨리 체크할게요. 명점은 항상 와시랑 구분하시고. 자 얘들이 그 깔딱깔딱깔딱깔딱하는 일종의 고주파수를 내는데 언제 낸다고? 스트레스를 줄 때 받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분사 뭐야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 맨 뒤로 PP 형태만 와 있지. 능동수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은 누구 입장에서 능동수까지라고 있어? 생각해봐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 뒤에 원래 주어 동사 있잖아. 이렇게 하고 메인 주어 동사 이렇게 있지. 첫째 분사구 만들 때 뭐부터 비교했어? 주어 비교하는 거지. 주어가 같으면 생략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동사 자리가 ing냐 pp냐잖아. 그럼 능동이냐 수동이냐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원래 주어에 대해 생각하면 되는데 주어가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되겠지. 여기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식물의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능동이 아닙니다. 그다음 소리도 이제 다양하게 낸다고 했죠. 그 소리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예시인데 서로 다른 원인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어. 여기에는 지금 연결어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라는 말을 넣어봐. 그럼 되나 안 되나? 여기 문장 보시면 얘가 뭐야, 물이 부족했을 때 내는 소리랑 잎사귀가 잘렸을 때 내는 소리가 어떻다고? 서로 다르다. 그럼 앞의 내용도 스트레스의 원인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지 여기가. 그럼 우리는 아무리 이게 본문에 없어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라는 for example 따위를 써도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피곤하겠다. 너도 아침에 나갔지? 어. 7시에 와우. 와, 자고 있어. 7시면은 뭐지? 나 자고 있을 텐데. 자, 그다음. 자, 구조 잘 보세요. 구조 잘 보세요. 더 사운드가 주어인 거 보이십니까? 소리는 주어. 그다음, 야, 플랜트가 동사야? 아니지. 메이크스 동사지. 그 이렇게 수일치야? 아니겠지. 이게 수식어가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럼 질문. 여기에 뭐 생략이 되냐? 수식어를 연결하는데 문장을 수식어로 만들어주고 있어. 꾸미는 말로. 근데 보이지가 않아. 뭐가 안 보여.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생략했다는 거지. 생략할 수 있는 꾸미는 말. 무슨 데?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밖에 없어요. 네. 뭐밖에 없다고? 언제? 그래서 네? 언제? 그런데요. 꾸미는 말이 안 보일 때. 그럼 이 구조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느낄 건 이 묶은 게 목적어 덩어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없지? 됐고. 그리고 물을 맞지 않았을 때 여기까지가 묶이는 거 보이세요? 그래야 이 differs란 동사가 사운드의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질문. 이 자리를 투부정사로 바꾸면 왜 안 되는 거야? to differ 이렇게 했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그럼 왜 안 되는데? 문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주어 동사 거리가 멀 때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중간중간에 동사처럼 보이는 놈들이 섞여 있잖아. 구조를 잘 못 보시면 이런 거에 낚인단 말이야.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그래서 투부정사 안 되고 뭐 동명사 따위 안 되는 등 잘 체크해 주세요. 동사 위치. 그다음 어떤 소리랑 다르다고 했냐면 잎이 잘렸을 때 만드는 소리랑 다르다고 했지. 질문. 이 더 원이 가리키는 게 뭐야? 방금 해석을 참고해봐. 소리야, 소리. 그럼 앞에 소리라는 단어가 단수니까 요놈도 단수로 받아줘야겠지? 소리 단수? 그것도 단수. 그럼 the ones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건 뭐일 거예요? 복수형은 안 되니까. 그 다음 요거는 어휘 표현입니다. 어휘 표현. However, 그렇지만 it's worth noting that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대. 뭐라고? 전문가들이 야, 식물은 아파서 소리 내는 게 아니야. 아파서 소리 내는 게 아니야라고, 아파서 소리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자, 여기서 가치가 있다라는 이 표현만 정리 좀 할게요. 저거 동의어 표현이 있는데 쉬워요. 엄청 간단해요.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영어에서는 3가지 정도로 쓰는데 거진 비슷비슷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적어줄게요. 일단 본문에 비동사 뒤에 worth, 가치 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worth 다음에 ing 붙는 거 보여? 이렇게
그러면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가 뒤에 ing, keyword ing 덩어리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붙어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살짝 동의어들 볼게요. 바로 뭐가 있냐면 B worth에다가 y 하나만 붙여봐. 그럼 worth C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살짝 바뀌어서 오른쪽 살짝 바꿔줘야 되는데 바로 of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전면부 형태입니다. 여기 명사 명사 이런 식으로. 그다음 라스트 하나인데 B 이건 잘 안 나오지만 혹시 모르니 worth까지 똑같아. 여기 한 번 더 붙이자. y는 짧았으니까 while이라는 좀 긴 놈을 붙여볼게. 이때는 후보정사예요. 뒤에가. 그래서 가끔 치사한 문제들 보면은 이 가운데에 뭐가 왔냐에 따라 뒤의 형태를 어떻게 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수학 경쌤한테 받는 분 없죠? 보이잖아. 아 맞네. 별로 수학에 내가 뭐 관심 없어. 자, 그다음 오히려 얘들은 마치 어떤 신호와 같다고요? 생존 신호와 같다고요. 여기가 지금 핵심이죠. 생존하고자 하는 거지 아파서 소리 지는 게 아니다. 생존 신호다라는 제목이니까 이 부분이 그나마 동의어라고 보시는 거죠. 자, 어쨌건 얘들을 또 식물도 어쨌거나 이제 유기체고 유기체들의 목적은 생존하는 거니까 결국 소리랑 냄새로 얘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뭐 일종의 뭐 방어 수단이다 정도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끝인데 아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 지금 저 서바이벌 액션스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 보이잖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보시면 식물들이 내는 이 소리와 냄새의 반응은 바로 무엇과 같냐면 일종의 자동 반사적인 생존 신호와 같다라고 했었죠. 이게 지금 이 글이 뭐야? 주제 제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를 빈칸 뚫기가 참 좋아요. 빈칸 뚫기가 참 좋은데 그럼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지. 생존하고자 하는 자동적인 신호다야. 그럼 지금 여기 본문 솔직히 알 것 같진 않은데 이 jerk라는 부분 보시면 자동적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동적인.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지금 저딴 말 말고 자동적인. 그치, 오토 있잖아, 오토. 그래서 automatic. 자동적인. 그럼 이런 건 어때? 식물들도 어쨌거나 목표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소리나 냄새를 낸다는 건 자동적으로 나는 일종의 본능적 신호라고 해도 괜찮겠죠? 본능적인. 이건 알아야 돼요. 본능이니까 안에 있어 밖에 있어. 그럼 in으로 시작해. 인어. 본능적이니 본능이 인스팅트가 인스팅트가 본능이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안에 본능적인 인스팅트. 이런 단어들로도 바꾸는 거 참 좋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defend 말고 보호하다 또 뭐 있지? 쉬운 거. protect. 그래서 일종의 본능적인 방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되겠지. 예를 들어 these reactions are their instinctive protection 뭐 response 방어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생존이라는 단어가 제일 핵심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끝! 목 아파. 야 기지개 펴 바로 할 거야. 네?
쉬는 시간